중국의 배우 강소영은 1986년 9월 1일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소영의 외삼촌이 지어준 소영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고전시가의 한 구절인 소영행사 수청천, 암양부동 월황운, 그림자 비스듬히 맑은 물 얕은 곳에 비껴있고 그윽한 향기는 황혼 무렵의 달빛 속에서 풍겨온다 해서 따온 것으로 강소영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름 때문인지 강소영은 어려서부터 독립적이고 굳센 성격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강소영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6살 때 상해예술체조팀에 입단하여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7년간 체조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강소영은 한 인터뷰에서 어려서부터 경험한 체조선수 생활이 배우 생활에 필요한 끈기를 길러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상해상업학교를 졸업한 강소영은 돌연 자신의 전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상해희극학원 연기과에 지원하여 공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되는데요. 당시 공사학번 동기로는 왕전군, 정계, 진혁 등의 스타 배우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던 2005년부터 비와여접, 2006년 단편영화 애간비, 2008년 영화 미녀여운 등의 작품에 조연 및 주연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2008년 상해희극학원을 졸업한 강소영은 돌연 영국 유학이라는 도전을 합니다. 당시 강소영의 상해희극학원 동기들은 그녀가 연예계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소영은 혼자 영국으로 가서 미디어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영어 회화조차 할 수 없었던 강소영은 당시 전공서적이나 시험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이후 한 프로그램에서 당시 영국 생활에 대해 영어를 하나도 몰라 ABCD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1년이면 영국에서 석사를 수료할 수 있었는데 저는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당시 회화 실력을 높이기 위해 식당에서 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 IELTS 리스닝 테이프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매일을 울며 지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강소영의 이러한 노력 끝에 4개월 후에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무사히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합니다. 2011년 석사과정을 마치고 금이 환영한 강소영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경제학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직할까도 생각했지만 연기에 대한 동경이 더 컸기에 다시 연기자로서의 복귀를 준비합니다. 당시 작품에 출연하기 위해 여러 지인들을 만나던 중 한 선배는 강소영에게 지금 국내에는 어리고 실력 있는 배우들이 차고 넘쳐. 넌 나이도 25이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이에 강소영은 유학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기에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답하며 포기하지 않고 배역을 찾아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중국의 국민 배우 조미의 북경영화학원 감독학 석사 졸업 작품인 영화 우리가 잃어버릴 청춘에서 위엔환 역으로 캐스팅됩니다. 하지만 연기를 너무 오래 쉬었던 탓에 아쉬운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조미 감독에게 너 지금 연기가 완전 개판인 거 알아? 네가 배역을 이끌어가야지 뭐하는 거야? 라고 혼나게 됩니다. 이러한 꾸지람에 강소영은 억울함을 느꼈지만 이것을 계기로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7억 위안 한화 약 12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강소영은 제8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받는 등 성공적인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영화 우리가 잃어버릴 청춘을 통해 성공적인 복귀를 한 강소영은 이후 2014년 드라마 일복이주와 2015년 장대를 통해 브라운관에도 복귀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강소영은 연기력 논란에 휩싸입니다.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강소영 연기 진짜 못한다. 제 배우하면 안 되겠는데? 등의 평가를 남기는데요. 이에 많은 상처를 받은 강소영은 댓글을 보지 않기 위해 웨이보 등의 SNS 어플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을 보는 것도 연기를 하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출연한 작품을 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다며 소리를 줄이라고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후 무너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본인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다시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강소영은 중국의 탑스타 후거와의 열애설에 휩싸입니다. 두 사람은 2014년 영화 선풍 11인 촬영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감정이 생겨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같은 해 12월 29일 새벽 4시경 후거는 술에 취해 자신의 웨이보에 강소영과 헤어졌음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에는 사과의 말과 함께 현재 강소영과 사귀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다시 업로드합니다.
이에 대해 몇몇 네티즌들은 실제로 12월 29일 두 사람이 헤어져 후거가 술을 마셨고 술김에 헤어진 것을 웨이보에 올렸지만 이후 두 사람이 다시 잘 이야기하여 재결합했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다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이었지만 2015년 2월 한 제작 발표회에 참여한 후거는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강소영 씨와 함께 보내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여기서는 일 이야기만 하시죠 라고 답하며 다시 한번 불화설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드라마 호선생 제작 발표회에 참여한 강소영은 후거와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밝히며 두 사람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후거는 한 대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쉬움은 있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남자친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담으로 두 사람은 헤어진 후인 2016년 인연을 맺게 된 드라마 선풍 11인 제작 발표회에 함께 참여하는데요. 많이 어색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프로답게 행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체기와 이별을 겪은 강소영은 이후 2016년 호선생, 2018년 연애선생, 일로보나 상송, 2019년 구주표모록, 빛과 어둠의 전쟁, 전직고수, 아재북경 등리, 청평학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는데요. 시대극과 현대극을 가리지 않고 발전된 연기력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나갑니다. 2019년 강소영은 드라마 겨우서른에서 걸크러쉬 왕만리 역으로 캐스팅됩니다. 겨우서른은 방영 시작 후 이틀 만에 TV 시청률 1%를 돌파하였으며 텐센트 TV에서 2020년 하반기에만 67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2020 하반기 인터넷 시청 조회수 1위를 차지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킵니다. 강소영은 드라마에서 상해로 상경하여 고군분투하는 커리어 우먼 왕만리 역을 열연하며 강소영 인생작이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강소영은 중국에서 난신 쇼거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의역하면 남신 킬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주연을 맡아 출연한 작품의 남자 배우들이 모두 탑스타이기 때문에 붙은 별명입니다. 지금까지 강소영의 상대 남자 배우들을 살펴보면 장가혁, 배구, 후거, 근동, 양양, 이혁봉, 왕계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몸값을 달리고 있는 이른바 남신으로 불리는 배우들입니다. 지금까지 대륙의 걸크러쉬 강소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중화권 인물의 모든 것을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달려였습니다.